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강의를 다 들으셨는데 갑자기 또 제가 나왔죠. 원래 연말정산이 16시간 또는 7시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16시간으로 가면 17강이 되겠고 7자리 수업은 8강이 되겠네요. 이건 제가 그동안 강의를 했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아주 최근에 기부금에 대한 2월 공제 금액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주장을 하네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 강의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에게 들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파일로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페이지 분량인데 이걸 꼭 다운받으셔서 다운받으시고 이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 안 받으신 분은 일단 화면을 끄고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보시고요. 이 강의를 그죠? 저희 아이파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강의들이요. 그렇죠? 또 다른 뭐 영화조세 통남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데서 제가 찍은 데다 다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보셔서 공짜로 보셔서 이해하셔서 요 프린트물을 꼭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입을 딱 프린트를 하셨으면 1번 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계약 대상자가 확대되죠. 우리 근로자들이 월세 계약을 하면 월세 지급 금액과 750만 원 적은 금액의 10%를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개정된 세법에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것도 된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여러분 근로자의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로 여러분이 이분들이 소득이 100만 원이하고 엄마, 아빠나 아기들은 나이가 60세 이상, 20세 이하고 이래서 여러분이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전제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배우자, 아들,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월세 계약을 맺었으면 요게 올해부터 되는데 제가 앞에 본 강의할 때는 월세 계약은 이 사람들이 해도 돈은 근로자가 내야만 공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강사들하고도 많은 해석을 했는데요. 취지는 그렇게 나갔겠지만 그렇죠. 월세 계약을 여러분의 배우자, 엄마, 아빠가 계약을 하면 집주인에게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이체를 할 때도 이 계약자 이름으로 송금해야 집주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엄마, 아빠 이름의 통장에서 이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했어요. 좀 자세한 건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내려주면 좋은데 이해하셔야 될 건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직접 내도 뭐 안 되잖아. 집주인은 제가 계약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 배우자가 월세를 낸 것도 논리적으로 내가 드린 생활비에서 낸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월세를 낸 것도 당연히 그냥 공제 대상으로 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본 강의일 때는 계약을 이 사람이 해도 근로자가 낸 걸 보라고 그랬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은 2번이에요. 2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부금이에요. 가로 1번에 법정 기부금은 2014년부터 2월이 될 수 있고요. 5년간. 지정 기부금은 2012년부터 5년간 2월이 되는데 12년, 13년에 2월 된 건 지금도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14년부터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요. 자, 칠판을 잘 잡아주세요. 지금 봐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빼면 과세표준이고요. 여기다 세율을 때려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거를 빼요. 그렇죠? 감면을 빼요. 그럼 이게 진짜 세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뭐예요? 기부금을 하기 전에도 말해봐요. 많은 소득공제가 있었고요. 기부금을 뺀 다른 세액공제를 먼저 해서 이미 결정세액이 0이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근거가 없잖아요. 먼저 세금이 없어버리니까. 그렇죠?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소득공제라 세액공제를 받아서 이미 세금이 나오면 올해 나간 기부금은 올해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2월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내년에 받아먹으라. 요런 게 5년간 2월이 되는데요. 지금 썼지만 기부금에는 법정 기부금이 있고 지정이 있잖아요. 법정은 2014년부터 2월 되니까 올해 요렇게 3년치 2월 된 게 넘어오실 수 있고요. 지정기부금은 2012년부터 넘어와요. 12년부터 넘어와요. 그러면 5년치께 넘어온단 말이에요. 5년치께. 근데 여러분 잘라야 돼요. 14년부터 기부금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고요. 세액공제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소득공제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특히 이제 법정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정기부금 중에 2012, 13에 올해로 넘어온 것들은 얘가 올해 소득공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봐요. 여기다가 올해 나간 게 있잖아요.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것들,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것들 중에 어떤 순서로 먼저 기부금을 공제할 거냐. 지정은 이걸 먼저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할 거냐. 올해 걸 세액공제를 먼저 한돈에 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죠. 요거를 아주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법이 좀 애매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국세청이 이거를 완전히 자기네 나름의 셋업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했어요. 이건 이유가 없어요. 이게 맞던 틀리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실무자라 무조건 국세청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계획대로 돌리셔야 돼요. 프로그램을요. 그렇죠? 이건 저도 더 이상 이게 맞다 틀리다 할 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대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지금 특히 이슈가 뭐냐면요. 봐봐요. 이슈가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좀 이따 하지만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로 보면요. 봐요. 2014, 15. 요때는요. 요 세액공제들이 3천만 원까지 15%, 3천이 넘어가면 25%의 세액공제가 있었고요. 2016년부터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 15%, 넘어가면 30%, 이렇게 세액공제율이 달라요. 그럼 자, 올해 얘네들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2014, 15년 거는 이걸 적용할 거냐? 이거를 적용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든 걸 이번에 배포한 국세청 자료에서는 명문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들으시고 전산팀과 협의해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결정하셔야 돼요. 자, 밑에 책에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세액공제 감면 공제 적용 순서요. 볼게요. 세액 감면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 감면을 먼저 걸고요. 근로소득세액 공제하고 자녀세액 공제해주고 보험료 공제, 의료비, 교육비. 여러분 여기까지는 책의 순서인데 조심해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사총사 특별세액공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기부금 중에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을 먼저 해주시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원래는 요 위에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자금 기부금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납세조합이나 표준세액공제 말고요. 주택차입금 요 공제도 이건 옛날 거라 안 나와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월세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정치인가 자 보험료 공제해주고 의료비 공제해주고 교육비 공제해주고 정치자금을 기부금을 공제한 다음에 바로 법정이 아니라 그 사이에 월세 공제를 먼저 거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치자금 다음에 바로 법정 지정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바로 월세 공제를 먼저 거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법정. 사실 여기에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있어요. 우리사주에 기부하신 분, 오너들이. 그러니까 다시요.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정치자금, 월세, 법정, 우리사주, 지정 이 순서대로 공제되고요. 맨 마지막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개인연금 있죠? 400만 원까지, 또 IRP 700까지. 칠판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뭐야? 다시요. 여러분이 이미 뭐예요? 다른 걸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해서 이미 세금이 여기면 개인연금을 납입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세금이 안 나오면, 왜냐하면 개인연금을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늙어서 연금을 찾으실 때 그게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올해 개인연금을 납입을 했는데 올해 개인연금 세액공제를 안 받으면 나중에 찾을 때 올해 세액공제 안 받는 건 내가 내 원금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떼요. 그래서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맨 마지막에서 세액공제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세액공제가. 그렇죠? 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요? 자녀세액공제를 해주고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그 다음 보험료, 교육비, 정치자금, 월세, 법정, 우리사주, 지정, 그 다음에 연금계좌로 가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걸어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요. 그럼 일단 이걸 알았으면요.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 봐요. 이 얘기가 나와요. 원래 여러분은 이렇게 봐요. 원래가 기부금은 법정과 지정기부금은 뭐다? 한도가 있다. 그죠? 한도가 있는데 어떻게 배우시냐면 맨날 이렇게 배우죠. 자, 한도가 있으면 먼저 올해 당해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2월 된 기부금을 한도 내에서 메꿔주고 2월 된 거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올해 얘네들의 한도가 있으면 얘를 먼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2월 된 이런 순서로 공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뭐예요? 일단 봐요. 법정기부금은 맞아요. 올해 나간 걸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2월 된 거를 갈라줘요. 공제를 해줘요. 근데 지정은요. 지정으로 오시면요.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으면 2월 된 것 중에 2012, 13을 먼저 해서 이건 기부금 공제로 소득 공제를 먼저 뽑아 주셔야 돼요. 2017년 걸 먼저 공제받는 게 아니라 2012, 13에서 넘어온 거를 얘네를 없애기 위해 소득 공제를 올해 걸 걸지 말고 먼저 해줘요. 먼저 해줘요. 요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고요. 무조건 지정도 올해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가서 얘가 소득공제가는 아니라 올해 게 아니라 2월 된 12, 13 걸 먼저 소득공제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올해 걸 하고 그 다음에 14, 15, 16으로 간다 이거야. 그런데 또 우리가 몰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빨리요.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가 아닌데 나간 거랑 종교단체에 기부한 걸로 두 가지로 갈라져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고아원, 양로원, 노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단체가 아닌 거에 올해 나간 거랑 뭐예요? 2월 된 게 있겠고요. 종교단체 기부금도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있으면 먼저 2012, 13년 거를 먼저 소득공제로 빼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순서대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하는데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을 종교단체 외에 이걸 올해 걸 먼저 걸어주고 2월 된 건 걸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달라진 거라니까. 원래는 올해 게 나가니까 이걸 소득공제를 빼더라도 얘도 먼저 얘네들을 종교단체 외에 올해 나간 거 종교단체 준 거를 먼저 공제를 하고 종교단체 외에 2월 된 거랑 종교단체 2월 된 거 순서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번에 전혀 진짜 제 표현으로는 좀 희한하게
먼저 소득공제를 뽑아서 날려주고 그 다음 한도 내에서 종교단체 외에 오래 나간 걸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온 걸 먼저 해줘요. 종교단체 거보다 오래 나간 것보다. 요게 바뀌어. 그 다음에 종교단체 나간 걸 해주고 그 다음에 2월 된 거니까 요 순서대로 가야 돼. 소득공제를 먼저 뽑아주고 종교단체 외 거를 당해 2월, 종교단체 당해 2월로 가요. 지금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다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세율의 적용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4, 15는 3천 기준으로 15, 25고 16은 2천 기준으로 15, 30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로 할 때 그렇죠? 그냥 좀 이따 사례로 보지만 요거를 먼저 순서가 얘가 먼저 되고 요 순서대로 오죠. 순서대로 오면서 요것들은 2천으로, 요건 3천으로, 요건 2천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이것들은 소득공제니까 빼고요. 이것들을 할 때 그렇죠? 이것들도 올해 거니까 2천으로. 요거는 요 2월 된 것 중에서도 요 두 놈은 3천을 기준으로, 16년 건 2천을 기준으로. 종교단체도 올해 거는 2천을 기준으로. 2월 된 것도 요놈들은 3천을 기준으로, 요놈은 2천을 기준으로.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셨어요? 그래, 이건 사례로 노르셔야 돼요. 숫자 노름을 해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평생 이런 로직은 처음 봐요. 이건 논리적으로는 저는 납득은 안 돼. 다만 이건 긴급사항이라고 보세요. 문제는 터졌는데 법은 애매하고 법을 이걸 수정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작성 요령 등에서 우리끼리 말하면 그냥 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발 그냥 좀 논란이 있더라도 따라달라는 겁니다. 국세청에. 안 그러면 신고가 안 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사례 보실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갈게요. 자, 반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그렇죠? 자, 법정기부금은 올해 걸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2014, 15 걸 해주고 16, 요 순서대로 2월 된 거래요. 그렇죠? 사례 보세요. 라번에 봐요. 올해 나간 게 1,800이고요. 넘어온 게 2015가 1,700이고 2016이 1,0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 합해버리면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걸 합하면 4,500인데 올해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4,000이야. 그럼 500은 2월 되죠? 그럼 해석을 세액공제를 봐요. 먼저 이거부터. 얘는 1,800이니까 15%야. 왜요? 얘는 2천만 원이 아직 안 넘었으니까 15%고요. 그 다음에요. 2015년 것 중에서 있잖아요. 그죠? 2015년에 2월 된 것 중에 1,700인데 그 중에 3천만 원이 누적적으로 자, 요게 얼마? 요게 1,800이라면서요. 1,800. 그러면 2015년은 요때 3천이 기준이니까 누계로 1,200이면 누계라는 건 요 놈을 합쳐서 그렇죠? 3천까지니까 1,200은 3천까지는 15%니까 15고요. 그 다음에 요 1,700 중에 이 누적적으로 3천이 넘어가는 500만 원은 25%를 때려요. 웃기죠? 얘랑 합쳐서 그냥 단순 합계가 3천까지는 얘네들은 15%, 넘어가면 25%고요. 그 다음에요. 2016년 것 중에서 500만 원이 1,000만 원 중에 500이 공제가 돼요. 근데 2016년 거는 요 놈을 합쳐서 2천 넘어가죠. 합해버리면 이미 그렇죠. 여기서 벌써 3천이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아까 3,500을 받았기 때문에 2천이 넘어가니까 요거 뭐예요, 그죠? 2016년 거에서는요, 그렇죠? 요 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뭐예요? 30%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이에요. 빨리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요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지금 자, 여러분이요. 지금 요게 지금 2016년 거는요. 요 놈이랑 합쳐서 누적적으로 2천이 넘어가니까 요 놈은 얼마예요, 여러분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30%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 이제부터는요. 지정기부금은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요. 자, 봐요. 먼저 소득공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올해 거부터 하는데 요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 외와 종교단체로 갈라서 종교단체 거를 먼저 올해 나간 거랑 2월 된 거를 요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로 가서 올해 나간 걸 해주고 요 순서대로 2월 하는 거 하는데 똑같아요. 얘네들과 합쳐져서 올해 거는 무조건 2천이 이미 법정에서 넘어가면 다 30%가 되겠고요. 2월 된 것도요. 그렇죠? 이미 이쪽에서 14, 15가 3천 넘어갔으면 다 30%고요. 넘어갔고요. 30%까지가 이게 지금 15%라는 거니까 종교단체도 30% 넘어 이게 2천이니까 넘어가면 30이고 2월 된 것도 요놈들이 누적 그러니까 이게 누계라는 게 뭐냐면 요 순서대로 쭉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쭉 순서대로 합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책 보시면 알아요. 이런 식으로 사례를 제가 무지하게 많이 돌려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국세청이 배포한 자료를 놨어요. 사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야. 빨리 보세요. 지금 여기서 순서가 정치자금이에요. 제가 이런 사례를 책에 썼어요. 봐요. 정치자금이 100만 원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1.1로 나눠서 90909가 세액공제고요. 10만 원 넘어가는 90만 원은 요게 3천만 원까지는 15%고 3천만 원 넘어가면 25%예요. 25%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부금이 말해봐요. 그죠? 법정기부금은요. 그죠? 한도를 구할 때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해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 만약에 3억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법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빼는데 저희가 책에 보면 잘 보세요. 정치자금 기부금이 100만 원인데 그중에 10만 원과 90으로 가르죠. 책에 보면 우리 책에는 90만 원만 빼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아직도 이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국세청 자료는 10만 원을 넘어가는 것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액 100을 빼요. 그럼 10만 원 차이가 나중에 지정기부금 한도할 때도 요게 소득자 지정기부금의 한도 금액은 이렇게 되죠. 근로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거랑 법정기부금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0을 빼야 된다. 우리 책에는 90으로 뺀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국세청이 10을 포함해서 다 빼달래요. 이러면 요 10만 원에 뭐 요런 한도가 좀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답니다. 이건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 정치자금에서 10만 원과 10만 원 초과로 가르지만 법정기부금 한도에 갈 때 빼는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에 갈 때 빼는 정치자금은 10만 원 초과가 아니라 10만 원 포함한 전액을 빼달라는 거 하나 바뀐 거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부터 공제가 되는데 올해 거부터 먼저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14, 15, 16인데 세액공제가 올해 거부터는 요 2천 기준으로 올해 게 2천이 안 넘으면 15% 넘어가는 건 30%인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4, 15를 보는데 요 14, 15가 요 연도가 3천이니까 17년 거랑 얘네들 걸 합쳐서 3천까지는 15 넘어가면 25. 넘어가면 25. 그 다음에 2016은 다시 또 와서 얘와 얘를 합쳐서 2000까지는 15 넘어가면 30%. 이런 식으로 누계액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사례를 안 보시면 못 돌리세요. 지정기부금도 이렇게 올해 나간 거랑 12, 13, 14, 15, 16이 있는데 올해 나간 거보다 먼저 12, 13 걸 먼저 소득공제로 빼서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4, 15, 16, 17을 먼저 올해 거부터 하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종교단체 외와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갈라서 종교단체 외를 당해년도와 2월, 종교단체를 당해년도 2월 이 순서로 그러니까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이 2월 된 게 종교단체 거 당해년도보다 먼저 공제가 된다는 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들은 마찬가지예요. 요 법정기부금과 합쳐서 17년 거는 2천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합쳐서 누계액으로 3천이니까 사례 쫓아가시면 나와서 보는데 문제는 이걸 프로그램으로 어디까지 만드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건 국세청이 어마어마한 고민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워서 이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국세청은 이대로 해달라는 건데 저 그 마음 이해해요. 이게 맞고 틀리는 걸 떠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해달라니까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셔서 잘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잖아. 왜? 이게 10만 원이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죠? 더구나 얘네들의 세액공제를 엉뚱하잖아요. 얘는 2천 기준으로 또 얘네들은 누적으로 해서 3천 기준으로 얘는 다시 누적으로 2천 기준으로. 그렇죠? 소득공제를 또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종교단체 외는 이거 종교단체 당해인연거보다 2월 된 걸 먼저 해주고 요 누계액으로 또 옛날 이 17과 16은 2천 얘네들은 3천 누계액으로 합쳐져서 이래서 이건 정말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는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과 협의하셔서 국세청의 방침이니까 국세청의 자료보다 제가 만들어드린 사례가 더 어쩌면 정확하실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 11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이번에 당연하게 법이 통과됐어요. 통과돼서 12월 5일 날 통과됐는데 이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신용카드 쓰신 건 30%가 40%로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있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이 올해 새로 생겼잖아요. 우리가 대학교 때 등록금을 대출받아 올해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정말 잘했죠. 간소화 자료에 띄워주겠답니다. 이걸 내가 증빙을 어떻게 하나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소화에 뜰 거고요. 체험학습비 기억나시죠? 초중고등학교가 수학여행 갈 때 1인당 30만 원 교육비 공제 들어가는 것도 간소화에 띄워주겠다고 잘했고요. 중고자동차 카드 긁을 때 이 취득의 10%가 신용카드 공제 들어오죠.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에 포함시켜주겠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썼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의료비 중에 여러분 난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난임이 20%. 난임 의료비는 역시 간소화에 이게 난임이라고 표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 종업원에게 난임 치료비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병원으로 받아와서 난임이라고 해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건 난임입니다 쳐줘야만 20% 세액공제가 돼요. 간소화에는 난임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정말 제가 거꾸로 죄송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입장이 서로 다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프로그램을 하셔서 이건 정말 모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니까 많이 옆에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죠? 알려주셔야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언제든지 또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이 강의는 12월 맨 마지막 주에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새해 들어오는데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또 저랑 많은 수업도 함께 하신다는 기원을 갖고 여러분과 헤어집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